안녕하세요. 구풀 나라샤 고등과 고3 비문학 학습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리 구풀 나라샤 고등 비문학과 고3 수능 구풀 이 두 가지가 비문학이 이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문학 형식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설명은 저는 최용훈 대표라고 여기 사진과 동일 인물 제가 최용훈 맞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예. 저는 이제 EBS 교육방송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국풀학습법, 요걸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국풀학습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국어의 풀이 과정을 쓰면서 학습을 해야지 결국 문해력,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풀교육의 대표로 있으면서 국풀국어전문학원, 그리고 기파학문회원, 그리고 국풀나라샤를 전부 총괄하고 만들고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요. 일단 국풀나라샤 고등 비문학은 총 6개월 과정으로 3개월씩 잘라서 주문할 수 있게끔 6개월 과정을 해도 되고, 겨울방학에 3개월, 여름방학에 3개월 뭐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6개월을 그냥 쭉 이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6개월 과정 동안 쭉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고등비문학은 교재 수준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실상 거의 고3 수준입니다. 고3 수준.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고등비문학이 고3 수능 국풀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대상은 근데 뭐냐, 일단 고2, 3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예. 고3 수준이니까 사실상. 빠르면 정말 빨라. 그러면 중3. 예. 중3이 문해력이 상당해. 그러면은 중3도 가능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샘플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도저히 못 풀겠다. 중3은 좀 무리죠. 한 고1 정도부터, 예, 한 고등학생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빠르면 뭐 중3, 중2도 상당한 수준 애들은 뭐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상당한 중2 애들. 어쨌든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고3 수능 풀은 말 그대로 이제 고3 애들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수능 볼 애들, 그 애들입니다. 그래서 1, 2권은 1, 2월 달에는 이제 비문학이 나와 있고, 3, 4월 달에는 문학과 비문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월부터 8개월까지 총 8개월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 2개월은 비문학, 그 뒤에 3, 4개월, 2개월은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뒤에 4개월은 EBS 연계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해 수능 볼 친구들이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등비문학 6개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고3 수능 구풀의 앞에 4개월 이 두 개가 중복이 일어납니다. 지문에서 사실상 고3 비문학이기 때문에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등비문학 6개월 과정을 공부를 하고 난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 고3 수능 구풀의 이 5, 8권 5개월에서 8개월 과정으로 건너뛰어 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고3이나 N수생들이 공부하는 거고, 고등비문학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주로 한다. 물론 고3이 해도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갈 건데, 하루에 한 지문이에요. 하루에 한 지문. 하루에 한 지문이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뭐 고3인데, 또는 뭐 고등학교 지금 1, 2학년 바빠 공부 진짜 많이 할 건데, 하루에 한 지문 장난쳐? 이럴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루에 한 지문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볼 텐데, 정말 우리 어려운 지문들 있죠. 예, 우리 정말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되는 어려운 지문들, 그 지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예,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 못한 채로 넘어가는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 아,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아, 저게 저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등학생이니까 뭐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야, 설마.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설프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그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저장될 정도까지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배경 지식으로 저장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신 수업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 2번을 하면요, 그냥 3번이 됩니다. 그냥 2번을 하면 그냥 3번이 돼버려.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이 나와버려. 딱 관련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푸코의 진자를 뭐 봤어, 미국 가서 봤어, 보는 순간 지문의 내용이 확 떠오릅니다. 예. 그 정도로 해야지 늘어요. 슬렁슬렁 문제만 하루에 모의고사 한 해 분씩 막 풀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하루에 한 해 분씩 푸는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머릿속에. 예. 그렇게 쉽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 뭐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풀잖아요. 해설지 보고, 그쵸? 뭐 뿌듯하지. 내가 모의고사 한 해 오늘 풀었잖아. 뿌듯하지. 뭐가 향상됐을까요? 찍기 실력만 향상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 수학은 풀이 과정 내가 완벽하게 쓰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요, 대충 풀 수 있어요. 수능 어렵죠? 우리 초등학생들 풀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가. 이게 맹점입니다. 예. 대충 필로 가는 거.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 이 고등비문학과 고3 수능풀에서는 이 지문 기호 분석, 그리고 선택지 오류 유형 분석까지 나아갑니다. 예. 보다 고난도 수준까지 갑니다, 이제. 자, 우리 교재 한번 구경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일차만 설명, 1일차만. 매일 똑같으니까 1일차만 설명할게요. 딱 하루에 한 지문 나와. 비유서 하루에 한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예. 우리 고등비문학하고 이 수능 부풀은 고3용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지문이. 예. 이거를 한 번 읽고 이해한다?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간 제고 문제를 풀어요. 여기에 시간 6분 30초라고 되어 있죠? 6분 30초 동안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푸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플박스 이런 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 무시하고 빨리 읽고 빨리 풀어, 문제를. 푼 다음에 채점하지 마. 채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쌤이 누차 강조하겠지만은 해설지로 가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예요. 공부는 해설지 보기 전까지가 공부입니다. 해설지 보기 전까지가 공부. 자, 잠시만 반복하세요. 국어는 해설지 보기 전까지가 공부다. 해설지를 보는 순간 너의 공부는 끝난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6분 걸려요. 그럼 이 문제를 6분 동안 풀고 해설지를 봤어. 그럼 얘는 요 지문을 몇 분 공부한 거예요? 6분 공부한 거예요. 6분. 그럼 이런 식으로 45문제를 풀면은 1시간 한 20분 걸리겠죠?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 이제 공부한 거야. 근데 사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대충 읽고 필로 간 거예요. 이렇게 절대 형상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제 바꿔요. 선생님 얘기한 대로. 자, 문제를 풀어요. 빨리 6분 동안. 그리고 옆에다가 몇 분 걸렸는지 쓰세요. 뭐 한 8분 걸려서 8분 쓰세요. 언제 숙제 공부했는지도 쓰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래서 문제를 풀고 채점은 안 해. 문제만 풀었어. 내가 6분 동안 풀었어. 내가 지문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지문 이해 못했습니다. 절대 못했습니다. 예. 지문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몰라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풀이 시작됩니다. 국어 풀이 과정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 전개 방식 기호 매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전개할 때는 개념을 정의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전개를 하거나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를 제시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거나 문제 해결식의 전개를 하거나 나열 열거식의 전개하는 이게 바로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이 내용 전개 방법의 기호를 먼저 이제 습득을 합니다.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한 상태에서 모든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3번 지문의 기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에 집중하는 이건 뭡니까?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개념 설명에 기호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문의 기호 분석, 이른바 내용 전개 방식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 4번 보니까 뭐예요? 지문에 대한 분석 노트가 있어. 지문 분석 노트. 고풀이에요 이게. 빈칸 뚫려있죠? 여기에 채워 넣어. 그 다음에 문제 구풀 분석이 있네. 1번 문제에 구풀 분석이 있네. 1번 문제에 풀이 과정. 요거를 또 채워 넣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과정을 하는 거지. 그쵸? 이 세 개 과정을 하면서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반복적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호 분석, 지문 분석 노트, 문제 구풀 분석을 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완벽한 이해에 접근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스스로 안 하니까. 예. 아유, 더워라. 예.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재의 특징이에요. 이런 공부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앞에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앞으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지정하는 문제집이나 또는 교과서 문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지문과 문제밖에 없잖아요. 요런 구풀 분석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런 게 없어도 그런 학교에서 지정하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풀 때 지문과 문제밖에 없는 그런 걸 풀 때도 이제 너희들은 구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풀 분석을.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구풀 학습법은 도구예요. 도구. 이걸 배워서 다른 문제집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호 분석하고 이런 분석, 구풀 분석을 쫙 합니다. 5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 답안과 해설지를 통해서 자기가 앞에서 분석한 지문 기호 분석, 지문 분석 노트, 그리고 문제 구풀 분석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쌤이 아까 그랬죠. 너희들이 모범 답안과 해설지로 가는 순간 너희들의 공부는 끝났다 그랬죠. 왜? 그러니까 해설지로 가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거기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해설지로 가는 건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내가 틀렸을 때 그 틀린 이유를 써야 돼요. 틀린 이유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늘어요. 틀린 이유를 옆에 귀퉁이에 써놔야 돼. 틀린 이유를 써놓으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 틀린 이유 써놓은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다.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모범답안과 해설지를 보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 그렇죠? 계속됩니다. 뭐예요? 다시 뒤에 가면은 문단별 핵심 정리와 지문 구조도가 있어. 또 이미 다 채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문에 대한 핵심 정리를 채워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문 구조를 또 채워넣게 돼 있어. 끝난 줄 알았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지문 핵심 정리와 지문 구조도를 역시 완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완성을 하고 또 해설지를 봐야 돼. 계속 반복되죠?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또 쓰는 거야. 자, 이쯤 되면 너희들이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게 된 거지.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니까 그 뒤에 뭐가 있냐. 앞에서 우리가 요 배웠던 요거는 뭐냐면은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이 개념을 정의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거나 개념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문을 써. 보통 비문학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지문을 써.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 용어는 뭐냐면요. 선택지 오류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문제의 선택지를 우리가 오류로 만들 때, 그 평가원이나 이런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만들 때 주체를 바꾸거나 순서나 위치를 바꾸거나 긍정과 부정을 바꾸거나 대칭성을 바꾸거나 비유대조를 바꾸거나 범주를 바꾸거나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예. 이번 우리 2023년도에 치른 2024 수능에서도 이런 선택지의 어떤 그 오류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고등 비문학, 고등 구플라샤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지 오류 유형을 정리해놨어요. 우리 책에 매번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학습한 다음에 명제 판단이라는 앞에서 배운 지문이 또 나와. 이 지문에 대한 명제 판단, OX 명제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문과 관련된 또 추론을 하면서 이 OX를 풀고 이 선택지가 O거나 X겠죠? 그럼 X인 경우에는 그 X가 어떤 오류 유형인지 그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오류 유형인지 그 X에 대한 번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X면 3번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제 판단과 선택지 분석을 또 훈련하게 만들어. 그래요. 아, 이게 하루에 한 지문이야.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지문이 말이 한 지문이지 보통이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류 유형까지 분석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복잡해 지금. 굉장히 복잡하네 이거. 아니 선생님 하루에 한 지문 푼다면서요. 하루에 뭐 5문제 푼다면서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 한 지문 5문제 가지고요. 쌤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한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의 어떤 학습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회분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15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1시간 걸려요. 이거 하루에. 쌤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 자, 그럼 한번 봐봐. 너희들 지금까지 문제만 대충 풀었잖아. 그냥 대충 찍었잖아. 대충 문제 뿔듯이 공부해가지고 그 성적 안 오른다니까 얘들아. 그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모의고사 백날 풀어봐야 절대 안 들어요. 모의고사 풀면 성적 나올 것 같죠? 성적 절대 안 나와.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오겠습니까? 그게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성적이 그게? 대충 답 찍는데? 예.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요. 빨리 풀어요. 빨리 풀고 채점은 안 합니다. 채점은 안 하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국풀이 시작됩니다. 국풀이.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에 따른 지문 기호 분석을 합니다. 국풀. 그리고 지문 분석 노트라는 국풀 박스가 있어. 거기에 빈칸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국풀 분석이라는 또 박스가 있어. 거기에 또 빈칸 넣기를 하면서 이 3, 4, 5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을 스스로 하는 거야. 여기에 이거 넣으려면 지문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다. 이거 빈칸 넣기. 숨은 그림 찾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 아니? 그래서 요걸 하면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모범답안과 해설지에서 틀린 이유를 쓰는 거야. 이제 확인하고. 요거 3개 했잖아. 3, 4, 5번.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틀린 이유 분석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왜 틀렸지? 왜 틀렸냐 이거야 내가. 그거를 쓰라고.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틀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문단의 핵심 정리를 또 해야 돼. 고풀이죠. 또 지문 구조도 완성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합니다. 구풀을. 요 한 지문을 5단계 구풀을 하고 나서 명제 판단까지 가.
동일한 지문의 명제 OX를 판단해 추론하면서 오류 유형 판단까지 해. 선택지가 X일 때, 틀렸을 때 어떤 오류 유형을 가지고 그 선택지를 만들었는지. 구풀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들어갑니다. 무려. 7단계의 구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비문학과 고3 수능 구풀에서는. 무려 하나의 고난도 지문을 7단계의 구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과 문제를 반복해서 분석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을. 왜? 스스로 안 하거든. 스스로 안 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 그냥 문제 풀고 대충 풀고 맞으면 좋아하면서 넘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가슴 아파. 모의고사만 맨날 풀고 아유 오늘 모의고사 뭐 4개 틀렸네. 해설지 보니까 뭐 대충 뭐 이렇대 넘어가. 이게 시간 낭비거든.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거야 너희들을. 지문의 반복적 읽기, 완벽한 이해를 하게 해줘서 지문의 구조와 흐름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면서 이 지문의 구조 흐름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등비문학 6개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능풀 8개월 과정이잖아요. 이걸 하잖아요?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되면은 걔는 어떤 걸 해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문제나 풀게요. 모의고사나 풀게요. 그냥 모의고사 뭐 이것저것 그냥 사가지고 풀게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부 방법이에요. 정말 편하게 하는 공부가 바로 모의고사 푸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풀면 돼. 근데 이런 거 하라고 해봐요. 머리 깨지죠. 힘들거든. 거기 힘들어서 오르는 거라니까. 아니 공부는 쉽게 해가지고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힘들게 해야 성장해 사는 거야. 힘들수록 성장해. 공부는. 힘들기 싫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푸는 거야. 힘들기 싫으니까 편하게 모의고사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구풀나가샤 고등비문학 그리고 고3 수능 구풀의 비문학 파트입니다. 고3 수능 구풀의 이제 문학 파트는 쌤이 그 3개월 차부터 고3 수능 구풀 문학 파트 나면 그때 다시 영상 올려줄게요. 그 전에. 그래서 비문학이 이제 고등 비문학 똑같기 때문에 고3하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분석, 선택지 유형 분석까지. 네. 중등 문해력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한 권 끝내면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자랑스럽게. 그래서 배송받은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그 지정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매주 금요일날 꾸준히 4개월이면 4개월,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꾸준히 물론 업로드한 학생한테는 선물을 보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과 우리 구풀 나가샤와 약속이야. 내가 이걸 구독이잖아요 우리가. 배송 받는 순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겠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럼 선생님이 선물 주겠다 이거예요. 물론 올해 한 애들을 더 좋은 선물 주겠지. 좋고 나쁘고 선물 다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뭐예요? 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각오를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선물 받는 것도 목적인데 내 각오를 다지면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정리할게요. 해설지를 보지 않고 문제의 정답과 구풀 빈칸을 정확하게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해설지를 보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야. 정답을 모르겠으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을 더해보는 이 훈련이 핵심이야.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거야. 지문은 여러 번 읽을수록 시간 오래 걸릴수록 좋아. 선생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수능 때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빨리 못 푸는 줄 아세요?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가
80% 정도까지 올라와야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쳐내는데 처음 읽었을 때 지문을 30-40%밖에 이해 못하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니까 모의고사 풀 때 뒤에 한두 지문을 자꾸 찍게 되는 거예요. 뒤에 한 지문을 찍으면 2등급, 뒤에 두 지문을 찍으면 3등급, 뒤에 세 지문을 찍으면 4등급, 뒤에 네 지문을 찍으면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지문을 처음 읽을 때 거의 80% 수준까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의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를 쳐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답시고 모의고사를 빨리 풀어. 80분짜리를 40분에 풀어. 그거는 코미디예요. 걔가 지문 이해 능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애인데 빨리 푸는 연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정답의 근거를 쓰거나 근거에 밑줄을 치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국어는 우리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하고 해설치 보면서 망합니다. 적당히 풀고 해설치 보는 거에서 망해요. 해설치를 보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거든요. 해설치에는 얕은 지식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내 문해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지 않아요. 근데 왜 해설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왜 해설치 좋은 문제집 사가지고 계속 그걸 읽고 앉아있냐고. 그게 나의 어떤 분석력을 향상시키겠냐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으면은 틀린 이유도 분석만 해가 아니야. 써야 돼.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이유도 쓰고요. 우리 지문을 내용 전개 방식으로 기호 분석하는 거, 선택지의 명제 판단, 오류 유형 판단하는 거, 이런 기술들까지 익히세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훈련을 해야지.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고등학생이면 더욱 혼자 해야 돼. 선생님 수업 이렇게 쳐다보면 알 것 같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지? 내가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내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정말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해야 돼. 그럴수록 는다니까. 그럼 모의고사를 내가 80분 동안 푸는 거 하고 우리 국풀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국풀이 훨씬 힘듭니다. 훨씬 하기가 싫어. 짜증나. 모의고사는 그냥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쌤이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그 고등 비문학과 고3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에 한 지문이라니까 뭐 한 지문 할 거 없어 생각되지만 무려 이 정도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보면은 다르구나. 우리 고등비문학 3개월 또는 뭐 고3 뭐 한 4개월 과정만이라도 해보면은 정말 다른 걸 느낄 수 있고 정말 국어 성적이 향상되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또 우리 뭐 학습 Q&A를 통해서 또 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